이 스트라다 시리즈의 열풍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변압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기어드 모터라는 메커니즘이 탑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기어드 모터가 수명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매장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펌프 역할을 하는 기어드 모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150만 원 정도. 네, 엄청나게 비싸죠. 가변압 추출로 인한 어떤 실효성. 처음에 가변압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너무 신기했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겪어보고 나니까 우리가 알던 것만큼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일종의 회의 같은 게 좀 퍼지기도 했고, 매장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성격의 기술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퍼지면서 이제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무렵에 슬레이어가 빵 하고 북미에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슬레이어에서 내세운 컨셉이 스페셜티 커피 업계 종사자들의 어떤 감성을 막 후벼 팠어요. 그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스페셜티 커피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프라이드가 난 전문가라는 어떤 직업의식이 높은데, 이 당시에 슬레이어에서 내놨던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 머신은 바리스타가 커피 추출 자체에만 집중하게끔 디자인됐다,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다른 머신들은 이제 추출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장치들, LCD 창으로 시간을 표시해 준다라든지 뭐 게이지 뭐 이런 게 눈에 되게 잘 보이는데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슬레이어는 요 압력 게이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그런 게 이렇게 안 보이는 머신 하단부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스타들의 감각을 이용해서 추출되는 샷에만 집중하도록, 일종의 장인 정신 같은 오감을 이용해 가지고 추출되는 샷 한 샷 한 샷에 집중해라. 근데 이게 제대로 포텐이 터졌어요. 한동안 북미 스페셜티 커피 시장은 정말 슬레이어의 천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새롭게 생긴 도구 문화가 바텀리스 포타필터예요. 이게 기존의 스파웃 추출구가 달린 포타필터고, 자, 요거는 이 밑면을 보면은 스파웃이 없죠. 바텀리스.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새롭게 요 바텀리스 포타필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기존에 이탈리아제 에스프레소 머신들에서 사용되던 요 커피 바스켓, 보통 한 16g 정도 들어가는 게 다였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미국 애들답게 다 크잖아요, 걔네는. 왜 꼭 16g의 커피를 맞춰야 돼? 그거보다 더 많은 커피를 담아서 더 진하게 커피를 한번 추출해보고 싶다라는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더 큰 바스켓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기존의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이 포타필터의 높이가 되게 낮았어요. 커피를 많이 담기 위해 가지고 바스켓을 만들면은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 밑을 잘라버린 거예요. 큰 바스켓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바텀리스의 그러니까 시초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 밑바닥을 통해서 추출되는 흐름을 뭐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텀리스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추출하는 게 보인 거야. 그러면서 뭐 채널링이니 뭐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바텀리스 추출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바리스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봐야 돼요. 커피는 여기서 떨어지잖아, 그쵸? 그런데 슬레이어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면서 지금 요 부위 있죠? 요 부위에다가 거울을 달아버립니다. 신해소에서도 나중에 이걸 만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신해소에서는 이렇게 사실 좀 볼품 없잖아. 근데 슬레이어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미러를 담아서 이제 바리스타가 샷에 추출되는 모습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는 별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시도 자체가 정말 충격이었었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기존의 에스프레소 머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봤어요. 기존의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누가 봐도 저건 커피 머신이야. 심지어 스트라다는 저게 커피 머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괴랄한 디자인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슬레이어는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완벽했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머신의 외부 이런 케이스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를 투명한 재질로 바꾸고 난 다음에 보일러에다가 색상을 입혀가지고 그것 자체로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또 이런 각종 손잡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전부 나무, 오크나 메이플 같은 걸로 머신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인테리어용 오브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외관 튜닝 시도는 그 미국 자동차 문화 중에 하나인 그 한로드 커스텀? 그런 데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에 작업을 하는 게 그 시절에는 진짜 하나의 문화였었어요. 커스텀 빌드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장르가 새로 나왔고, 그 대표적인 업체가
미국의 에스프레소 파츠라는 회사였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각인된 커스텀 슬레이어가 뭐냐면 그 일본 아라비카 교토 아라시야마점의 그 흰색 슬레이어였었어요. 당시에 비슷하게 커스텀된 슬레이어의 선호도가 특히나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았었습니다. 한국은 한 2010년 전후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 같은 로스터가 생두를 산지에서 직접 수입해오는 다이렉트 트레이딩도 시작이 됐었고, 한국에도 라마르조코의 리네아가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리네아들은 공식 수입품은 아니었었어요. 북미 시장에 풀렸던 그 스타벅스판 리네아들이 중고로 들어온 것들이고, 스벅 코리아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리네아가 사용 연한이 다 되면은 폐기를 하고 이제 마스테레나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고 리네아를 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리빌트를 하고 여기다 온도 조절 장치인 뭐 PID 같은 거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외부 도색을 하는 일종의 커스텀 작업을 시도한 업체가 있었고요. 어딘지 얘기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에도 라마르조코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경에 라마르조코 코리아가 출범을 하고요. 정식 수입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무렵은 어떤 카페에 라마르조코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던 시절이었었어요. 물론 리네아 클래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기준으로도 워낙 고가기도 했었고, 그 스타벅스 버전의 중고 리네아가 여전히 조금 많이 설치가 되던 시절이었었습니다. 이 시기에 시중에서 돌아다니던 그 스타벅스 버전 중고 리네아들 중에 불법 제품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전부 다 사람이 먹는 식음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수입을 하면서 이제 뭐 식품 안전 검사 같은 것도 다 거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제품이니까 전기 안전 인증 검사라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스타벅스 버전 중고 리네아를 고철로 수입을 했어요. 미국에서 돌고 돌다 중국으로 넘어간 거를 국내 몇몇 업자들이 고철로 수입을 한 거예요. 작동만 가능하게 살짝 만든 다음에 이제 외부 도색만 이제 좀 삐까뻔쩍하게 해가지고 정품 리네아보다 뭐 한 절반값 정도에 팔았죠. 사시는 분들은 되게 싸게 사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업자들이 그 한 대 팔면은 마진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고철에다가 약간의 부속값 플러스 여기 외장 도색하는 거 얼마 안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수리비로 자기가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 신품 사는 것만도 못한 상황에 심지어는 머신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사태도 빈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머신들이 정말 중고차랑 똑같았었어요. 엄청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그런 일도 있었다. 고철로 그거를 수입하던 거는 생각보다 되게 금방 막혔다 그래요. 우리나라 관세청이 참 그런 건 빨라요. 자, 이 시기에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라마르조코 이꼴 하이엔드라는 공식이 성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네아가 아닌 좀 더 상급의 GB5나 아니면 FP80 같은 한급 위 머신이 설치된 카페들은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슬레이어나 시네소는 지금으로 치면은 슈퍼카급의 존재들이었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도 가늠도 안 되고 수입이 뭐 정식적으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시절에는 몰랐는데 나중 돼서 알고 보니까 수입사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시네소는 강릉의 그 모 업체가 공식 에이전트였었고, 슬레이어는 지금은 사라진 이제 프리메라 커피라는 곳이 공식 수입사였는데, 시네소와 슬레이어 그 당시입니다. 모두 거의 간의 수공업에 가까운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시네소의 창업주는 품질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거를 완전히 꺼려할 정도로 강릉의 모 업체가 공식 수입사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공식 수입사인데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수입 업체들이 시네소 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한테 딜러권을 줘. 그럼 한국에서 되게 많이 팔아줄게 라고 했는데